안녕하세요. 알쓸맥주 윤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모로 영향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먼저 우리 김정은 대표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김정은 대표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 코트라를 통해서 지사화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해외 지사화가 2곳이 생겼어요. 지사화가 뭐예요? 해외 지사?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큰 돈을 들여서 외국에 이제 지사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코트라 측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타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회사를 좀 골라주셔가지고 저희의 수출 업무, 수입 업무로 좀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게 지사화인데, 지금 타이페이하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2 나라를 제가 선택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어요. 국내 크래프트 맥주,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 수제 맥주의 수출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지금 수량은 점점 늘켜가야겠지만 우선은 시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해서 그거 관련한 서류 작업들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 작업하냐고 처음이라 저도 좀 열심히 신경을 그쪽에 좀 쓰고 있습니다. 대박 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대박 나야죠. 다음 주에 이제 배에 실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오클랜드로 먼저 가게 되고요. 타이페이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감축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떤 맥주가 배에 실리는지. 우선 도담이요. 도담. 네, 그러니까 도담은 제가 처음부터 수출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보니까 라벨부터 한국적인 색채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의외로 도담의 맛을 되게 독특하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도담만큼은 한 종류만 일단은. 우선은 한 종류요. 네.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인데요. 네, 그래서 우선 돈을 좀 더 벌고 정식으로 축하받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네. 그러면은 뭐야, 코로나가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국내 코로나로 좀 힘드신 거를 또 다른 어떤 해외 판로를 또 네. 그렇게라도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궁지에 몰려야지. 그래야지 모든 일을 하게 해. 되니까. 맞아요. 자꾸 누가 이렇게 책찍질을 옆에서 해줘야. 그거 안 해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퍼지고. 네. 혹시 압니까? 뉴질랜드에서 K 맥주 한류가 다시 또 그 시기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길 바라야죠. 네. 힘이 없으세요. 우리 임응용 이사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옆에서 최고로 밀접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요. 능동 감시 대상자로 선정을 받고. 네. 제가 사는 동네 보건소에서 매일 안부 전화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한 8일 정도, 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은둔 생활을 하셨네요. 했고 별일 없이 잘 마치고 나와서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또 걱정이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 세미나 얘기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요? 그죠? 2월 29일 날 세미나가 벌써 저저번 주가 아니네요. 3주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밖을 못 나가고 있을 때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임영용 이사님께서 세미나 추천위원이 해주셔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제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딱 그때가 밀접 접촉자 시기여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했고, 네. 저희 세미나도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진행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확실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강연이랑 토론을 하려니까. 네. 강연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좋은 것 같은데, 토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좀 우리 한국 맥주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직에 계신 분들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되게 좋았다. 어떤 부분이 좋았냐. 사석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김정은 대표님 방송에서 또 하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토론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깊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현실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좀 되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보이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주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1년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마련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채널을 좀 마련해야겠다. 네. 근데 세미나라는 어떤 네. 이제 명목 하에 왜냐하면은 세미나라는 명목 그런 어떤 틀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오피셜한 얘기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뭐 격 있는 얘기들이 또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농진청 산하에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농진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진청 쪽에 좀 얘기를 해서 좀 더 규모 있는 세미나나 이런 것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김정 대표님 그때 되게 굉장히 그 피곤한 몰골로 오셨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얘기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게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좀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좀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좀 나와서 세미나를 해보시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얘기를 일반 분들한테 해드린다라는 게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별로 없죠. 맞아요. 저희는 그냥 아는 분들, 그다음에 같이 그 산업에 있는 분들하고 만날 때는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저희도 저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좀 오피셜하게 좀 갖도록 네. 또 하고 다음 세미나는 협찬도 좀 받고 하면서 조금 그게 좀 해야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하면서 느낀 건데 첫 번째는 우리 회장님께서 유튜브에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한 15분 정도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녹여내야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제돼서 정확하게 그 자료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고 좀 좋은 기회여서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런 기회가 생기시게 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15분 동안 굉장히 잘 준비하셔서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제 일을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청중께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각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쵸. 아니면 네.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좀 현장에서 왔다 갔다 좀 원활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네. 아쉬운데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일장성도 좀 아쉬웠고 다음에는 좀 더 오픈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원래 우리가 기획했던 세미나가 있잖아요. 원래 네. 요거 말고 네. 원래 기획된 세미나를 좀 내년에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저번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의 이제 효모에 관해서 어떤 관련 또 전문가도 모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외부 전문가들도 모셔서 좀 더 판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런 쪽에 할 테니까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요번에 강의 우리 이몽룡 이사님 강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높은 15분짜리 강의였거든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게 막 느껴졌어요. 진짜요, 진짜. 그게 보통의 식견 갖고는 나오지 못하는 얘기들인데 그게 솔직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뭐 관심 없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 강의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들을 터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 혹시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협회 뭐 유튜브 구독자 26명밖에 안 되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저희 세미나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지점들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도 좋았고 저희가 원래는 올해 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코로나에 대한 그 경험치가 좀 쌓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진을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쓸맥잡도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4주에 한 번은 꼭 와서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종량세가 좀 이슈였다고 하면 올해는 온라인 판매가 확실히 이제 이슈화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원래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슈인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티핑 포인트가 좀 되는 맞아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여기저기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이 온라인 부분을 좀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게 뭐 좀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좀 논의가 모아지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저번 주 토요일이에요. 저 실시간으로 봤다니까요. MBC 뉴스를. 식사하시면서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저 치킨 먹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본의 아니에서 와이프하고 또 저희 애랑 같이 다 봤는데 김정은 대표님 MBC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인터뷰를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원래는 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그 이후에 그 산업에 대한 그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 종량세로 바뀌어도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포커스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이들 이제 팔로가 막혔다 보니까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마켓이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저희가 대면 시장이 많이 죽고 그다음에 큰 20리터 생맥주 통 그러니까 저희는 케그라고 얘기하는데 20리터 케그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 시장이 어쨌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20리터 케그는 거의 안 나가고 그냥 병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을 영업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온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영업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판매가 잘 안 되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다 보니까 자꾸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는 온라인 시장밖에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을 꼭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냥 풀어달라고 하면은 뭐 이거 우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뉴스에서는 수제 맥주 시장에 뭐 캔 맥주가 막 편의점에서 무슨 맥주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이 팔리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 업체만 잘 될 뿐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다 문을 닫을 지경인데 임정환의 회사는 어떠냐. 그래서 저희도 어렵다. 대체로 그 수제 맥주 업계에서도 대체로 좀 규모가 큰 수제 맥주 회사가 그런 어떤 유통 채널에서도 좀 유리한 자리를 좀 선점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희한한 게 캔맥주 시설이 있는 데들만 잘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병맥주보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캔맥주 선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캔 시설이 있는 데다가 리테일 쪽에서 먼저 브랜딩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역제안인 거예요. 이게 좀 이전부터 있었던 산업의 현황을 좀 바라보면 나오는 뭐 대답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프 시장은 무조건 캔이고요. 온 시장은 병하고 케그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같은 맥주라도 펍에서 먹을 때는 캔은 안 나가고 병을 그렇죠. 찾는 경우가 많고 이게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먼저 좀 짚어야 봐야 될 거는 그건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온 시장이 이제 타격을 받았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소규모 브루어리들은 온 시장에서 대부분 매출을 얻고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럼요. 왜냐면은 오프 시장 같은 경우는 수입 맥주나 아니면은 대기업 맥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올해군요. 올해 있었던 몇몇 이제 리테일 쪽에서 열어줬던 그 일종의 그 SKU도 국내 수제 맥주에 대한 SKU도 이제 캔 맥주들 위주로 네. 주로 받았던 건데 그거는 그 이제 편의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만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캔 생산이 있더라도 어떤 대량 생산만 가능한 곳들이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편의점이나 마트 쪽에는. 대부분의 캔 시설은 좀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병 같은 경우에는 소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대량 생산이 주이다 보니까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한 3, 4억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네. 5억까지도 하고. 최근에 GS 리테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캔을 물어보더라고요. 캔 시설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왜 캔 시설을 세팅을 안 했냐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왜 캔을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얘기가 황당했던 게 솔직히 리테일 쪽에서 먼저 캔 맥주를 묶음 판매하기를 시작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캔을 열광하는 게 아니고 네. 4캔만 원 시장이 정착되면서 네, 그러니까요. 캔을 그냥 팔면은 또 안 팔려요. 그 네. 4캔만 원이라는 묶음으로 하니까 팔리는 프레임에 거죠. 넣어야지만 또 그 캔이 팔리거든요. 네. 예.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본인들이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서 왜 캔을 열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모든 이제 저희한테 미팅을 오는 업체들이 꽤 되는데, 이름만 얘기해도 아실만한 데들이 많은데, 캔 시설 없다고 대부분 미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이 캔 시장에 대한 니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도 짚어볼 문제는 근데 MBC 뉴스나 저는 이제 매주 알쓸맥주를 진행하는데 거기 맥주 뉴스를 진행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국내 포털에 있는 맥주 뉴스를 다 본단 말이에요. 네. 다 보면서 이제 보는데 근데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대부분 다 폭발, 급증, 성장 이런 어떤 단어들이 대부분 기사에 맞아요. 쓰여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보도 기사도 있고 보도 자료 기사도 있고.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게 편의점에 납품되는 맥주 단가를 우리가 대강 아는데 알죠. 근데 네. 그렇게 팔린다고 해서 남는 그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정말 돈을 벌고 그게 나중에 재무제표에서 나오겠지만 그게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죠. 수량은 늘고 있지만 실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판매량의 어떤 세일즈 볼륨이 늘어났다라는 매출액만 기사의 늘어나는 거죠. 워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매출액 볼륨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체 수제 맥주가 폭발 성장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 네. 이제 비약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라디오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트렌드거든요. 무슨표 맥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수제 맥주라고 하는 솔직히 이제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혹은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단순히 4캔만 원 시장에서 어떤 모모 맥주로 소비되면 그 트렌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 작년에나 예전에는 이제 뭐 무슨 달서 맥주 뭐 그런 것들이 유행했고 네. 이게 이제 끝났고 지역명. 지역명 지금은 이제 브랜드명. 무슨 뭐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가 잘 아는 예전에 그 레트로 제품도 같은 레트로죠. 네. 딜로이즈 백처럼 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는 없지 않나. 없죠. 그냥 한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끝이에요. 무슨표 맥주는 뭐 더 나와도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제 이슈는 아닌 거고 뭐 또 다른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끝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유통 채널에 실리고 그렇죠. 또 팔리고 그 당장 이 돈이 필요한데 매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매출을 하는 건 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역 맥주는 우선 홈플러스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맥주들은 편의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쪽 이제는 내년에 OEM이 1월부터 풀리게 되면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능한데, 근데 제가 거기서 보는 그 지점 중에 하나 뭐냐면 OEM이 풀리면 솔직히 맥주 회사끼리 OEM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명확한 물량을 따낸 상태에서 OEM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는 영업할 수는 없으니까 맥주라는 게. 네.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올 것이냐? 저는 이 맥주 산업과 다른 쪽에서 이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맥주와 네. 연관이 있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프랜차이즈 회사들 뭐 무슨 프랜차이즈 쪽에서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할 무슨 거예요. 치킨들 아마. 이런 맞아요. 데서는 뭐 태울 가능성이 크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뭐 무슨표처럼 무슨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서 OEM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럴 거 가능성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얘기하다 이해까지 왔는데 지금 현실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제 맥주가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캔만 원 시장에 편입이 되면서 수익적으로는 솔직히 뭐 크게 돈 버는 건 없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매출량이 늘어나는 건 몇몇 이제 캔 네. 맥주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150개의 이제 소규모 맥주 면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7, 8개 정도가 아마 그런 생산시설을 가지고 네.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생각해 볼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논문을 공부하면서도 했지만 수제 맥주라고 한 크래프트 맥주라는 커다란 틀이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포지션들이 네. 나눠져 있잖아요. 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쪽 국세청이나 기재부 쪽에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얘는 종량세라고 하는 것 이제 단결을 해서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만약에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네. 전체 맥주 업계가 다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전체 맥주가 좋아할 일은 별로 없고요. 뭐가 됐든 법이 풀리는 거는 대기업이라든지 자본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고 예를 들어 온라인이 지금 당장 풀린다 그래도 대기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태우기만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쓰기라든지 그냥 거기에 맥주 라인만 하나 딱 넣으면 그냥 장바구니에 넣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희같이 작은 데들은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 따라가려면 또 가랭이가 찢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업체에서는 솔직히 반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늘 대기업의 나름대로의 늘 방향성이 있고 그냥 가는 길이 그냥 우리가 뭘 하든 그 사람들은 늘 가거든요. 대기업들은. 근데 우리가 대기업 무서워가지고 뭐 온라인 시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답답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뭔가 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맥주를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 그래도 편리하게 맥주를 줄 수 있는 채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 찬성하는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전통주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 기회의 어떤 평등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측면에서는 당연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 그런 뭐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풀렸을 때 이제 대기업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라고 그러기 좀 이상하네. 수제 맥주 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장 포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어차피 정부에서도 명목 없는 온라인 시장은 절대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전통주 육성하기도 바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주를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쓰고 있고 심지어 뭐 홈쇼핑에도 전통주 판매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최근에. 근데 맥주는 외국 재료로 만들어서 외국 술이라는 인식이 너무 정부한테는 강한데 이거를 왜 풀어줘야 되냐라는 취지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이 맥주가 나온다면 정부도 안 풀어줄 이유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특별히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일단은 온라인 판매라는 게 과연 국내 수제 맥주만 해줄 것이냐, 아니면 뭐 수입 맥주도 해줄 것이냐, 네. 플러스 아니면은 그렇다면 와인이나 아니면 소주까지 해줄 것이냐, 뭐 이게 다 솔직히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솔직히 이게 풀리기 힘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소규모 이제 맥주 회사들이 온라인에 만약 풀렸다 하면 이게 결국은 채널링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맥주를 팔 데가 없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바네하임 같은 경우가 풀렸어. 그러면은 바네하임이 맥주를 만들어서 당장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마켓이나 무슨 무슨 11번가나 이런 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건 힘든데. 하지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쇼핑몰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팔 수 있는, 솔직히 요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거 갖고서는 무슨 빅마켓 못 들어가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물량도 안 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면 좋겠지만, 네. 혹은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풀어진다고 하면은 술 전문 온라인 판매 채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네. 뭔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협동작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뭐 이게 풀린다고 해서 뭔가 뭐 확 퍼지거나 국내 수제 맥주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오히려 뭐 생각하듯이 이게 만약 온라인이 전면 허용이 되면 솔직히 대기업 맥주들이 다 가져갈 건 뻔하잖아요. 네. 그건 되게 뭐 당연한 명확한 얘기고요. 사실이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을 보면서 국내 크래프트 맥주, 국내 수제 맥주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떤 명분, 그리고 이게 만약 풀렸을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에 봤지만 결국은 기재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가부나 이런 데서 결국 청소년 문제, 술 조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각이 났는데, 솔직히 허울 없는 명분이죠. 왜냐하면 전통주는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전통주는 심지어 알코올도수가 더 높은데. 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전통주가 주는 명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우리가 좀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주들은 주로 우선 국내산 재료들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100% 써야 되니까. 네, 우리 농산물을 육성한다라는 아주 큰 명분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농민들이라는 네. 분들이 쫙 포진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기 해준 때문에 거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지만은 맥주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풀어줄 때 전면 풀어주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국내산 재료를 뭐 하나라도 쓴 맥주에 그러니까. 대해서 온라인을 만약에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지금 온라인에 풀릴 맥주 회사는 별로 없어요. 없죠.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산 재료를 넣고 만든 회사들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법이라도 풀어준다면 뭐 회사에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 뭐 대중들한테도 그렇고 정부한테도 그렇고 맥주 풀어줘 하면 절대 안 풀어줘요. 말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와인 쪽에서는 지금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네. 가격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내 수입 맥주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네. 몇몇은 또 반대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왜냐면은 해외에서 바로 직구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지금 국내 수입 맥주들 가격이 뭐 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메시지가 맥주를 풀어줘다기보다는 이제 소규모 브루어리들에서 생산하는 맥주에 한해서 네. 그리고 플러스 거기서 국내 농산물을 쓰는 어떤 맥주에 한해서만 이런 명분 때문에 좀 풀어달라. 저도 좀 제한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만약에 와인업계에서 반대한다, 수입 맥주업계에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굳이 풀어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우선은 판로가 없는 소규모 회사들을 살려주고 육성을 하려는 한 방편으로 그냥 제한적인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게 제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수제맥주협회 쪽에서 만들든 네. 아니면 저희 협회에서 만들든 네. 이제 좀 만들 저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협회에서는
저희는 맞아요. 공진청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실제로 생각해요. 준비했던 그 우리 세미나 내용도 네. 사실은 맥주 재료의 어떤 국산화 네. 이 부분에 대한 원래는 주제가 저희가 있었죠. 원래 준비했던 세미나 그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 협회에서 한번 그 명분을 좀 만들고 그런 세미나를 좀 열면서 네. 명분을 이게 단번에 풀어질 수 없거든요. 명분 좀 맞는 시기를 내년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협회에서 또 이게 또 명분이 가능한 이유가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꼭 국내 수제 맥주 꼭 먹어야 돼?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먹어야 되니? 왜냐면은 수입 맥주도 맛있는 게 많고 그다음에 네. 뭐 대기업 맥주들도 난 좋은데 왜 그러면 우리가 저 비싼 국내 수제 맥주를 먹어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답을. 지금 국내 전체 맥주 시장은 하락 시장이에요. 네. 더 이상 지금 몇 년째 이 맥주 시장 4조 뭐 몇천억 원, 5조 시장이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계속 이 역성장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저희 이제 협회 교육하시는 분 중에서 커피 하시는 분에서 물어봤더니 커피 시장만 9조 7천억이래요. 네. 우리나라 전체 술 시장하고 똑같아요. 커피 시장하고. 맥주 시장이 이제 맥주 산업, 이걸 산업의 관점으로 보고 여기서 뭔가 부가가치가 나오는 산업이라 보고 이 산업이 성장을 해서 국내 전체 편익을, 국민의 편익을 이제 도모를 해야 되는 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맥주 시장이 왜 정체되어 있느냐? 그 이유를 쭉 들었다 보면은 이게 맥주가 너무 고정화되어 있고 다양성이 부족한 거예요. 네. 어느 산업이든 어느 시민사회든 어느 사회든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거기서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이 커지면서 그 산업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어떤 그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내 크랩 전체 맥주 시장을 산업으로 보고 이 산업의 성장의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대기업들 시장, 대기업 맥주들 좋아요. 우리가 대기업 맥주들을 뭐 욕하진 않잖아요. 예, 저 좋아하고 저도 항상 마시고 있고. 하지만 정말 1%도 안 되는 이 수제 맥주 이 업계에 있는 이걸 살려야지만 산업 전체 긴장감이 돌고 또 거기서 뭔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또 산업이 수출도 이루어지고 네.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국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우리가 국내 크래프트 맥주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이야기인데 사실은. 맞아요. 네, 회장님 하시는 얘기. 저도 그런 게 어떤 분들은 맥주의 다양성이 수많은 수입 맥주로 다 채워지고도 남는데 왜 우리 국내 수제 맥주를 비싼 값을 치르고 먹어야 되냐. 하지만 그 맥주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물론 수입되는 다양한 수입 맥주의 그 다양성으로 채워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소규모로 바로바로 만들어서 내는 다양한 스타일의 또 맥주들, 수제 맥주가 또 다양성의 한 축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정말 맥주 산업이 다양해지고 맥주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일자리 창출도 좋고요. 그렇죠. 네. 여러 면에서. 근데 사실은 수입 맥주의 상당수가 실은 우리나라의 거대 두 개의 맥주 회사에서 상당수 수입하고 있고 네. 또 많이 유통되는 상당수 양의 수입 맥주가 몇몇 수입 회사에서 다 그 포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진정한 다양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닥 이야기죠. 다양하지는 않아요. 네. 많이 또 줄었고 네. 많이 줄었죠. 지금 또. 국내 제 맥주 교육하는 이제 보면 대부분 맥주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요. 이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내 농산물까지 우리가 효모라든지 근데 국내 농산물을 꼭 우리가 이 자꾸 홉하고 보리만 보는 것 같아요. 효모라고 네네. 하는 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맥주 효모의 어떤 그 발견 혹은 발명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이 산업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약간 국뽕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10위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10위죠, 하잖아요. 10위. 예. 이 정도쯤 되는 어떤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또 이제 대기업 맥주 회사에 저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우리 맥주 뭐 내수열 맥주 뭐
있을까요? 이렇게 없는 나라도 드물 것 같아요.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나라도 드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몇 년간 점유율이 2%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맥주 중에 외국에 좀 알려진 맥주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저도 뭐 평상시에 대기업 맥주 먹고 수입 맥주 잘 먹지만 네. 대기업 회사 우리 계신 분들이 좀 긴장할 필요가 좀 있어요. 긴장하고 좀 투자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옆에서 긴장감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네. 노력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나의 먹거리를 충분히 뒷받침해주면 네. 나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혁신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그 쌀맥주 때문에 그 마켓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많이 갔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대기업 그냥 뭐 삿포로라든지 그냥 그런 아사히 같은 큰 회사들은 너무 제품군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일본 품종의 뭐 쌀을 써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는 홉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제품을 대기업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를 해서 마켓에 되게 다양한 맥주들이 깔려 있는 거죠. 공장형 맥주라도. 그러면 소비자들은 맥주가 이런 스타일의 맥주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맥주들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시면 어디가 가든 수제 맥주들이 있다면 분명히 드실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가 너무 없고 또 주류는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픽하질 않으시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그런 길을 조금 열어주신다면 또 수제 맥주가 발전되는데 또 하나의 또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그 맥주 회사들이 뭐 양대 혹은 3대 맥주 회사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또 키워주고 시장을 전체 파이를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신 것 같다는 또 판단도 들어요. 그러니까 막 맥주를 개발했을 때 무조건 소믈리용으로만 자꾸 만드시고 막 그러시는 게 되게 크고. 자본의 논리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인식에 대한 기초 공사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원의 네캔 시장으로 편입된 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쪽에 편입된 브랜드들도 자기만의 고유한 맥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브루어리에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맥주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OEM만 하게 되면 이거 솔직히 그냥 OEM 공장일 뿐이죠. 그래서 OEM 공장이죠. 예, 그래서 되게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네, 좀 그런 것들을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는 정체성들을 조금 물론 시간이 지난하게 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협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명분의 논리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해야겠다. 네. 저희가 그냥 3년 지났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일단은 좀 외부적으로 알리기 바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해보는 걸 바빴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런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도 좀 이렇게 가져가고. 네. 그래서 온라인은 솔직히 그래서 이게 그냥 풀어줘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자꾸 언론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명분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한 명분을 잡아서 좀 더 큰 명분도 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게 국민 전체의 뭐 편익 부분 그리고 농산물 술은 4차 산업 그러니까 술은 4차 가공품이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 국내 농업 어떤 뭐 생물학의 발전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좀 제한적인 온라인 판매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세금 경감도 해주지 말아야지 소규모 맥주에 경감은 해주죠. 소규모 맥주에 경감해주는 명분이 어쨌든 이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명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작은 업계 그러니까 작은 회사를 좀 보호해주자라는 당연하죠. 것도 굉장히 그렇죠. 크고요. 예. 온라인도 역시 그렇게 저는 좀 접근하지 않느냐. 작은 네. 회사들을 보호하고 이 산업이 망하지 않게 보호의 측면에서 전통주처럼 온라인 시장을 열어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요. 네. 예, 이게 전체 주종으로 퍼져나갈 것도 아니고 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다 힘드실 때예요. 그럼요. 다 힘들죠. 되게 힘들고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제가 부러리 대표님들 좀 정말 이해받거든요.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2월 달부터 좀 이렇게 시작됐는데 좀 진지하기는 지금 연말까지 가겠죠, 그죠? 네. 내년까지는 이게 가지 않을까요? 계속 더 길어지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 정말 얼마나 많이 버티실 수 있으실까 걱정이에요. MBC 뉴스에도 나왔지만 75%가량이 지금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앞쪽에 2월달, 3월달, 4월달보다 점점 안 좋아져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의 뭐 3개월, 6개월이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게 올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내년 좀 뭐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진행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 거는 없는데. 저는 진짜 내년 상반기까지도 시장이 풀릴 거라는 생각은 진짜 안 하고 있어요. 내년 6월까지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OEM이 만약에 풀린다고 해서 OEM을 생산을 했다? 근데 케그가 얼마나 나갈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케그 시장이 활발해졌을 때는 OEM이 풀린다 그래도 가망은 있어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케그 생맥주가 팔리지 않는 이 시장이 내년 6월까지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는 내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달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요식업들은 다 배달로 그렇죠. 매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일반 음식점들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술을 주로 파는 데들은 그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술만 배달은 안 되고 음식이랑 같이 껴서 팔아야 되는데 음식이 훌륭한 데가 널렸는데 굳이 술을 판매하는 데서 술을 먹겠다고 음식을 사는 데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요? 픽업 하는 거 온라인 이 주문해서 픽업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실화인데 MBC 뉴스를 보자마자 저희가 데일리샷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 픽업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했었잖아요.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문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뉴스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주문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바로 취소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공릉동 매장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손님한테. 10시 정도였거든요, 시간이 저녁. 자기는 픽업하러 지금 못 간다라는 거죠. 네. 그게 최근에 GS 땡땡에서 거기서 이제 스마트 오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 앱을 통해서 이제 맥주를 발주를 하면 GS25 가까운 데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와인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맥주가 몇몇 브랜드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안 된대요. 네. 와인은 잘 된대요. 네. 맥주는 안 된대요. 와인도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발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 반은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네. 반은 풀어줬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그렇게 온라인으로 내가 뭔가 그 스마트 오더로 주문해서 먹는 어떤 맥주나 와인은 좀 특별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트나 편의점 가서 그냥 살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뭔가 갔을 때 그게 있잖아요. 네. 사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편의점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담배랑 술 때문에 솔직히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 그것 때문에 갔다가 이제 사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반은 풀어줬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뭐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문해서 먹는 맥주나 와인이 별로 니즈를 촉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뭔가 특별해야지만 아니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야지만 그걸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주문해서 먹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사 먹어도 되거든요. 대부분 맥주나. 그나마 저희가 그 추석 명절에 만들었던 선물 세트를 스마트 오더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니즈가 좀 있어요. 그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스마트 오더를 한다고 해서 모든 맥주가 팔릴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채널에 맞는 타겟이 있을 것이고 그 타겟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춰줘야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방송에서 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맥주를 만들고 있는 소규모에서 맥주 만드시는 분들이 내 맥주를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냥 맥주를 만들어 놓고 파는 시장은 대중맥주 시장이에요. 네. 대중시장과 수제맥주 크래프트 시장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크래프트 맥주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누군가의 타겟을 보고 그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 네. 내 맥주를 사 먹을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의 예전에 니즈는 요즘 원치잖아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니즈가 아니고 원해서 먹는 상품들을 만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품 구성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스마트 오도용 맥주, 네. 예, 그리고 스마트 오도용 맥주, 그 다음에 뭐 어떤 맥주, 뭐 그러니까 매장에서 팔아야 되는 맥주, 내 매장 펍이라고 하면 그 브루펍이라고 하면 유통 전용 어떤 상품들을 좀 이제는 타겟팅에 맞게 좀 세분화해서 좀 이제 상품 구성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 오도 같은 경우는 좀 비싸도 뭐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맥주여도 여기밖에 못 사 먹어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면은 그럼요. 이제는 좀 우리가 맥주를 만들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상품 개발을 해야 돼요. 기획하고 네. 상품 네. 개발을 명확히 해야지만 되지. 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맥주 만들어 놓고 사 먹어봐. 아무도 안 먹어요. 이게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경영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맥주를 만들 때 그리고 뭔가를 구성하고 기획할 때 팔려야 된다라는 게 1순위로 생각하고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물론 있고 그거를 그 속에 녹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팔려서 쓰레기가 되는 거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팔리게 그러면 소비자들을 타겟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딱 포커스 맞춰서 무조건 해야지 안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가 내 맥주를 먹어줄 거라는 기대는 1도 하면 안 되고 생각해요. 그 대중맥주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킥도 있어야 돼. 한 방에 좀 있는 맥주들도 좀 필요하고 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크리스마스용 맥주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상품 기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되게 중요해졌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규모가 작은 어떤 수제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기획 역까지 다 갖춰야 되니까 사실 좀 지금 하시고 있는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은 해야죠. 해야죠. 예, 네. 그런 부분들 또 마케팅력들도 그러니까. 이제 좀 키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대중을 만나는 접점을 좀 키울 필요도 있다. 네. 그러니까 시음회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중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대중들은 또 힘들잖아요. 그럼 일단은 지역부터 좀 가져갈 필요도 좀 있고 좀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자의 입장에서 대부분 많이 양조장들이 이제 설립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기획도 좀 하고 마케팅도 좀 플랜을 갖고서는 1년치에 대한 어떤 마케팅 플랜을 좀 하면서 이게 어차피 그냥 깔린다고 팔리는 맥주가 아니에요. 천성이 그래요. 이 수제 네. 맥주, 크래프트 맥주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심각하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연말 선물 세트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재미있는 기획 상품을 하나 낼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네. 우선은 페어링 맥주 기획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맥주 4개 하고 안주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주가 이제 아몬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몬드를 맥주하고 1대1 매칭을 해드려가지고. 뭐 이런 허니버터 아몬드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허니버터 아몬드. 그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은 올해 초는 아니었고, 올해 여름이었는데, 네, 그게 기획 상품으로 이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패키지도 예쁘게, 네, 연말 분위기 나게, 그리고, 어떤 맥주랑 어떤 거랑 드시면 좋을지를 저희가 매칭해서 이제 내용도 다 넣어드리고, 그래서 아몬드 4개, 그다음 맥주 4종, 이렇게 해서 세트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기획 상품이죠.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팔려야죠. 기획 상품이 있고 네. 어쨌든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 브로의 강점이 어쨌든 빠른 유연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기업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빨리 기획할 수 있고. 예. 그럼요. 또 뭔가 빨리빨리 기획해서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죠. 왜냐면 다 IPA, 무슨 타 NEIPA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럼 더 싼 거. 더 싼 거. 더 싼 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국산 농산물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용을 해서 네.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자꾸 쌀 이런 것만 보는데 국내 이제 우리 농산물 중에서 이제 상품화가 되지 않은 농산물들 많잖아요. 과일 종류 중에 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해놓고 그럼요. 하자. 우선은 뭔가 명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풀어달라, 뭘 해달라 얘기를 해도 전혀 우리하고는 해당 없는 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상품 쪽도 자꾸 이게 미국 쪽 스타일 쪽만 좀 보지 말고 네. 국내 농산물들을 이용한 좀 이렇게 한방 있는 맥주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그래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는 게 그런 지역에 있는 좋은 상품들, 그러니까 맛있는 제품들을 저희 맥주하고 페어링을 해서 페어링시켜서. 계속 출시할 예정이에요. 계속. 예,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재미난 식품들을 맥주하고 그냥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저도 좋네요. 계속 그러면 연구하고 그 있고. 지역 분들도 좋아하실 네, 것이고. 네. 그 아몬드의 사랑은 직접 또 연결하셔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도 홍보해주고 내 어차피 그렇죠, 내 제품을 할 때 좀 더 힘 있는 쪽이랑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새우땡 맥주 뭐 이런 거. 새우땡 맥주라면 이게 새우깡이라고 하는 과자를 페어링하는 뭐 제품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기획 상품들을 해서 무슨 뭐 먹고 살려고 하면은 어디든 삐대야 된다. 아, 그럼요. 아니, 그게 그 새우땡도 있고 기존의 맥주도 있는데 그것을 페어링을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네. 새로운 어떤 가치로 전달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 저는 재미 요소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맥주를 이렇게 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맛있는 가벼운 과자 같은 거하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라는 거. 오늘도 소백사 행사를 좀 갔다 왔는데 네. 그 치즈도 소백사에서 이제 네. 저랑 뭐 그거는 협회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치즈 맥주 세미나를 그때 우리 이사님도 도와주셨지만 이명경 이사님도 내년에 좀 하자 그랬거든요. 너무 좋죠. 치즈 프랑스 치즈에 대한 이제 홍보의 네. 맥주를 결합시켜서 이제 뭔가 계속 좀 만들자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 계속 그런 쪽에 이제 콜라보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알릴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뭐 그쪽에 소백사에서는 프랑스 치즈 6종이랑 뭐 바네아의 맥주랑 맞춰서 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바네아 맥주가 6개가 맞추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바네아 맥주가 그 강한 게 없어. 좀 강한 놈이 좀 필요한데 강한 거 만들면 되죠. 그러면 되죠, 뭐. 강한 놈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뭐 그런 기획에 뭐 꼭 바네아이면 다른 또 맥주랑 같이 네. 합쳐서 할 아유, 수도 다른 있을 것 회사들 같고. 많이 있는데요, 뭐. 그래서 네. 우리가 좀 판을 키우자는 거예요. 자꾸. 한 키워야 됩니다. 판을 그리고 진짜 키워서.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사회에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예를 들어서 무슨 표 맥주가 나와서 유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레트로 그 향수만 건드려서 무슨 표가 과연 얼마나 계속 갈 수 있겠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래서 차라리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푸드 아니면 로컬 푸드를 맥주하고 페어링을 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아유, 그럼요. 맞아요. 근데 혹시나 맞는 그 맥주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지역에 이 푸드하고는 꼭 맞춰주고 싶어서 새로운 맥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네. 거잖아요. 파니아님도 어쨌든 남양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양주 의정부에 또 맞는 또 맥주 혹시 거기가 그 옆에 그 공장이었나요? 아, 근데 그 공장하고는 아니고요. 그 공장은 그런 시즈닝 아몬드 제품은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랑은 다른 거를 좀 해보기로 했고요. 마트에 팔고 있는 그 맥주 네. 그 브랜드 아니에요? 맞아요. 그 허니버터 아몬드. 이름을 몰라서 저는 길림양의. 길림양 예. 예, 그쪽이랑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좀 하는 기대됩니다. 필요 있어요. 재밌으실 오늘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네. 기대됩니다. 네, 그런 거, 그거 이렇게 딱 드시면서 집에서 영화 보시고, 아, 그럼요. 네. 책 보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대기업 맥주 좀 많이 드셔주시고 네. 또 중간중간에 대기업 또, 맥주를 먹지 말라는 게 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도 많이 먹는데. 저도 엄청 먹어요. 늘 냉장고에 많이 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대기업의 맥주를 제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일주일 동안에 대기업 맥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다고 본의 아니게. 네. 저는 수입 맥주 되게 많이 마시고 진짜 많이 마시는데 근데 이제 같이 해서 좀 전체 판을 좀 키웠으면 아, 좋겠다. 그럼요. 네. 그리고 약자는 우리가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호하는 게 나쁜 거냐? 아니 보호해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제 1분 남았는데 1분, 2분 남았다. 2분 남았으니까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안녕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제가 이제 뭐 라디오를 좀 듣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딱 끝나면 그냥 안녕 하고 끝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이거다. 이거다. 이게 뭔가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끝내죠. 이렇게 끝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되게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뭐 공론화된 어떤 답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좀 뭐랄까 좀 얘기를 좀 이제 내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 시키려고 하면 좀 더 세련되게 우리가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냥 해주세요 하면은 안 해줘요. 아, 저는, 저는 말씀하세요. 내년에 앞으로 그 맥주문화 협회 차원에서 또 가야 될 길이 또 뭐 하나 분명히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재밌네요 오늘. 네, 문화적인 부분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 협회가 또 가져가야 될 이제 기조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좀 있고, 네, 농림부 쪽에도 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뭐 국세청 쪽이랑 관련이 크게 없지만 뭐 기재부나 농림부 쪽에 좀 얘기를 해서 네. 예,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제가 한 3년 시간이 보면 필요할 3년, 거예요. 최소 3년 보는데 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마련하는 이제 시간을 좀 잡아보죠. 네. 내년부터는. 좋습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버티는 거다. 진짜 버틴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버텨야 된다. 자, 이어서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